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김영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미리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은 국어교사 윤재호입니다. 내가 내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 보시죠. 네. 아니,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 파트가 또 지금 영희님이 아주 잘 쓰시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 또 굉장히 신이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저는 항상 채점기준표 천재 재호님 앞에서는 작아지는 사람이라 작은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어교사가 그러니까 2020년대에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라면 다 마음속에 한 번씩 품어보셨던 질문일 것 같아요. 챗GPT 지금이 촬영의 기준은 오늘이 2025년 2월 초인데요. 중국에서 또 딥시크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발표가 되었어요. 그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난리인데 애들한테 챗GPT로 글을 쓰게 해도 될까요? 글을 쓰게 한다면 그 결과물을 채점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모두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저희 진지하게 손을 꾹꾹 쥐고 있는 재호님께 기도하는 모습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꼭 글쓰기는 아니더라도 챗GPT를 이용하게 해본 적은 있는데 책도 썼잖아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챗GPT로 국어 수업 쓰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심지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는 정말 챗GPT가 막 나왔을 때라 저희가 충격의 도가니였을 때 저희가 그 책을 냈었고, 지금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근데 정말 1, 2년 사이에 이게 또 너무너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챗GPT에 넣고 얘가 완성해주는 글을 보면 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쓰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님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인 것 같아서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굴리다가 저한테 돌려보내는 건가요? 화두입니다. 저 말고 모든 사람이 화두일 것 같아요. 다들 다른 방향에, 여러 방향의 답을 내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 글의 완성작을 쓰는 것은 챗GPT로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정의하는 저희 교과 특성 때문인데요. 언어 활용 능력, 사고 능력이 강조되는 교과이다 보니, 타교과의 경우에는 완성글을 쓰는 게 그 교과의 또 교육과정 성취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완전히 본질적인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과는 학생이 사고해서 하나의 글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표하잖아요. 중간에 얘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움은 얻을 수 있겠지만 글 자체를 완성하는 거는 저는 내 방향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글 쓰는 중간 과정에서 자료를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애들한테 글 쓸 때 전문 자료를 읽히게 하고 싶은데 전문 자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시켜서 유목화해 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고1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상황으로 고쳐 써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얘를 이해하게 만든 후에 모드먼드가 토의하고 그리고 완성글을 쓰는 중간 단계에 들어가요. 뭔가 발판 역할, 비서 역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국어 수업 시간에 알려줘야 되는 게 애들이 좋은 사고,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 사고 자체를 인공지능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고에 쓰이는 재료, 뭔가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그 발판 정도로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저도 영희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근데 비단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어 교사들한테도 인공지능이 진짜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분이 이제 논문 같은 걸 읽을 때도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이렇게 쭉쭉쭉 읽었는데 이 논문을 이제 입력하고 이것을 뭔가 요점 정리해달라고 하고 막 이랬을 때 얘가 해주는 역할이 너무 크니까 와 어느 순간은 내가 이제 챗GPT한테 의지하지 않고서는 논문을 읽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제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어떤 단계와 상황이라면 써도 되지만 저도 그 고등학교에서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얘가 엄청 챗GPT를 이용해서 화려하고 완성도 있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써갈 때 얘네들이 키웠으면 하는 근육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은 사실은 특히 수학 교과가 애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나중에 이거로 밥 벌어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동계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수학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되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나는 학생들이 이거 수학을 나중에 써먹는 직장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학생들의 그 두뇌가 계속 움직이고 발달하는 부분 때문에 이 수학을 끝까지 가르치신다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어떤 뛰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사고하는 능력,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이거를 본인이 이 글쓰기의 기술을 익혀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싶은 전이 능력을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그냥 좋으니까 이용해봐가 아니라 쓰임과 목적을 적절히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회가 그리고 매체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 막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써요? 이러면 안 되니까 뭐 특정한 나라에서는 최근에 청소년들이 SNS를 못하게 하는 뭐 법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혹은 초등학생이 이거 스마트폰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동학대라고 규정한다거나 하는 식의 제한이 있잖아요. 초기에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중학생 수업에도 쓰고 싶은데 이거 하면 그 만 14세 이상만 써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풀지? 막 이런 걸로 고민을 하셨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만 14세 이하가 쓰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스스로 사고하는 거 안 하게 되니까 막은 거잖아요.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막 뭐 어떻게 풀어서 하는 방법을 알아서까지 열면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 스마트폰 사례에 대입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예 안 쓰게는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이게 가지고 온 긍정적인 방향도 되게 많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사용 습관 교육을 한다거나 어디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어라고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 교육적인 제재를 두지 않습니까? 그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는 없을 수는 없지만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잘 활용하는 법, 제한을 두어야 하는 법,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엄청 독해력이 높지 않았다면 논문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논문을 읽게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되 저희가 사고의 영역은 되게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개발하게 하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할 때 골고루 섭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얘가 비단 챗GPT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루고루 다양한 사고 능력을 태화하지 않게 자극하면서도 그 안에서 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 인간이 특히 이 교과에서의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활용하는 법을 고민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완성작을 쓰는 걸 요청하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저희 앞에 찍은 영상에도 나갔지만 저는 사실은 디지털 기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잘 접근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떤 반성, 특히 챗GPT 들어오고 나서 어떤 반성을 했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쓰건 안 쓰건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허용하건 허용하지 않건 나는 어쨌든 가장 최신의 기술에 대해서 그것을 관심 갖고 내가 계속 공부하는 능력은 게을리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사가 또 잘 알고 있어야 이것을 쓰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애호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인상적이네. 깊은 감동을 가슴에 안고 이번 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